히든아이의 중요성은 또 다른 사회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건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화를 부르는 방화 사건입니다. 이래 형사님, 그저 방화범죄 수사가 어렵다며? 예, 방화범죄 수사가 정말 어려운 게요. 직접 증거를 많이 따지잖아요. 직접 증거는 불 지른 라이터겠죠. 근데 그런 걸 없애버리면 실질적으로 입증하기 힘들잖아요. 증거를 확보해 주는 게 바로 이런 CCTV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CCTV의 모습이 찍힌다든지 방화 현장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 촬영을 다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또 모습이 찍혀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뻔뻔하게. 검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CCTV 진짜 큰일 하네요. 와. 자, 일단은 2022년 10월에 있었던 방화 현장부터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공원 안에 갈대숲입니다. 갈대숲입니다. 첫 화재를 포함해서 6번이나 불이 났고요. 불길이 바람을 타고 아주 빠르게 번져나가죠. 갈대 받치면 더 빨리. 칼로 지금 번진 거예요. 6번. 연쇄방화범이었어요? 6번이면 잡히지 않았을까요? 왜 불 지르는 거지? 불을 낸 범인은 아주 황당한 이유로 방화를 저지릅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어떤 이유? 어떤 이유였을까요? 황당한 이유? 너 황당한 이유라고 하니까 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저렇게 이렇게 연기가 막 나잖아요. 연기 나는 게 보기 좋아서. 논 같은데 일부러 겨울에 태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쪽 아닐까요? 네. 황당한 이유가 뭘까? 보통 뭐 불 낼 때 내가 화가 많이 나서 진짜 불을 냈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던데 네. 뭐 어떤 이유인가? 황당한 이유? 예, 범인이 갈대숲에 불을 지른 이유는 갈대숲이 가지런하지 않아 불에 태워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황당하네요. 만약에 뭐 사람 많은데 저 사람들이 가지런하게 안 서 있으면 너무 무섭잖아. 저런 사람은 나중에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프로파일러 두 분께서 형사님께서 보셨을 때 저를 믿어야 되는 건가? 저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그 본인이 진술하는 내용이지 범행의 동기는 아니에요. 안 믿죠? 네, 당연히 안 가짜죠. 믿죠. 약간의 촉발 요인이에요.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 유발될 가능성은 있어요.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인생이 정리되지 않고 뭔가 불분명하고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불안에서 기인한 심리가 개입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제 시험이 만약에 내일이다, 내일 모레 시험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대부분? 책상 정리. 정리를 하세요. 네. 시험 범위는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불안해요. 그렇죠. 근데 정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안정시켜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이 불안정하고 늘 불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정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자기 삶이 가지런하지 못했던 거군요. 첫 화재 발생 이후에 12일이 지났어요. 예, 그리고 공원에서 한 사람이 포착됩니다. 자, 이 사람. 지금 잠복 수사를 하다가 저 사람을 본 겁니다. 근데 지금 불을 내고 있죠. 불 붙였다. 여보세요. 이제 경찰들이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서 또 불을 끄죠. 어머머머머머. 네. 아유, 왜 저런 거예요? 이분이 범인인데요. 어떻게 잡혔을까요? 어머머머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분을 추적을 해봅니다. 범행 시간대의 CCTV를 분석합니다. 저분이에요. 마트에서 식용유를 삽니다. 식용유가 불이 붙어요? 저건 불 안 붙는데? 붙죠. 일주일 동안 경찰이 30명이 투입이 돼서 잠복 근무를 한 끝에 저분을 검거를 합니다. 아니, 식용유가 불이 붙는다고요? 불만 내려고 불 붙이기도 하거든요. 식용유에 해놓고. 그 강한 인화작용은 이제 신나나 휘발유 같은 이제 인화물질이지만 식용유에도 발화물 그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 진짜요? 이 방화범들이 갖고 있는 뭐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갈대밭 방화 같은 경우에도 그 방화범의 특징이라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다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뭐 자동차만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뭐 오토바이 또 뭐 쓰레기 더미 이렇게 자기가 정말 꽂힌 거 하나에 계속 불을 내는 경우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연쇄 방화의 특징이고요. 연쇄 방화범들 중에는 방화 욕구를 본인이 참을 수 없어서 방화를 저지른다라고 이제 그 진단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구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32차례나 차량에만 연쇄 방화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용의자는 늘 자기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방화하기 전에 음주를 했고요. 그리고 방화를 하면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는 그런 성적 행위를 현장에서 한 것이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범죄 심리학에서는 방화광, 파야로매니아이라는 그런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됐나요, 이분은? 네, 이 여성 결국 일반 물건 방화 혐의로 징역 1년, 또 집행유예 3년. 야 집행유예 왜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다행히 인명 피해도 없고 규모가 크진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마지막 7번째 방화 때 진짜 범인을 못 잡았다면 큰일 날 뻔했네. 그 아까 말씀하신 얘기 중에 이제 방화범의 특징이 자기가 꽂힌 한 가지에만 불을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한 가지에 꽂혀서 무려 1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낸 사건 현장이 있습니다. 히든아이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 여성을 좀 관심 있게 봐주세요. 이제 주택가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차를 한번 쓱쓱 한번 보죠. 너무 평범해 보이는. 그래서 뭐 지금 차 타러 왔는데 내 차가 어디 주차되어 있는지 없나?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왜 숙여? 어디가? 이쪽으로 붙어요. 그리고 두리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뒤적뒤적 가방에서 뭘 꺼냅니다. 밑에다 그리고 뭐 자세를 넣는 거 낮춰가지고. 밑에다 뭐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안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 저 앞에 안에 넣는다. 차량 속으로 뭘 넣어요. 그죠? 그리고 반대쪽 차 쪽으로 도망갑니다. 뭐야? 어머, 잠시 후에 불이잖아요. 자 연기나죠. 어머, 그리고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머. 점점 더 불길이 세지고 차에서 이제 불이 났죠. 차에서 이제 불이 났죠. 어떡해. 저렇게까지 불이 나요? 야, 저렇게 나는구나. 쇠인데? 앞에 불 지르는 거는 해본 사람이야. 자, 불길이 이제 차량 본넷까지 번지고, 점점 더 불길이 차를 덮습니다. 주민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나와서 어머 너무 용감하시다. 소화기로, 급히 이제 불을 진화를 하긴 하는데 잘 안 꺼져요. 안 꺼져. 네. 더 꺼졌다. 꺼졌다 다시 나오고 꺼졌다 다시 생기고 이러면 이제 차량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옆에 주택가잖아요. 아이고 앞에 차 어머. 네. 연락을 받으셨나 보다. 거기다 많이 탔을 건데. 어떡해, 폭발했어. 네. 어머, 안 잡히네. 이게 기름이라 안 되나 봐요. 페인트가 다 칠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나물질이고. 그리고 이제 소방차가 왔습니다.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일단은 이제 차량의 불이 다 진화가 됐는데 자 그리고 이제 며칠 후입니다. 방화 현장 인근에 여성이 한 분 또 옵니다. 자 차량 앞을 이제 막 뛰어가죠. 행동이 유사하네. 아니, 꼭 저렇게 차가 많은 데를 가서.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차에 뭐 반짝반짝 합니다. 또 저래. 또 불을 내는 거예요. 한 차량에만 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왼쪽에 있는 차부터 순서대로. 왜 저래? 와, 미쳤나 보다. 야 그냥 뭐 제대로 맘먹고. 제일 처음에 불을 붙였던 차부터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지금 차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불이 날 수 있는데 폭발하네요 차가. 몰랐어. 모두 9대의 차량을 연쇄 방화합니다. 와, 미쳤다. 진짜. 차량들이 이제 촘촘히 이제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폭발 사고가 있었던
아니 근데 차 저기 본네트에 뭘 하는 거예요? 뭘 넣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불쏘시개처럼 기름 묻은 뭘 넣는 그렇죠. 인화성이 있는 물질인 것 같고요. 어떻게 불을 저렇게 지르지? 이유가 있죠. 도대체 왜 저럴까? 네. 저렇게 해서 자기가 얻는 이익이 없잖아요. 아마도 저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내면의 합리화, 이 자신의 행동을 그리고 중화시키는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 이거 별 큰 일 아니야라는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물건에 대해서 그저 잠깐 불장난? 불장난 정도 하는 거야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해의 부정심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2단계는 뭐냐면 피해의 부정심리예요. 모든 차들은 보험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 차주들은 아마 보험금으로 다 보상받을 거고 어느 누구에도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라는. 진짜 할 말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상위 가치의 호소라 그래서 방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이 사회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라도 경고를 할 거야라든지 말도 안 차들이 되는 자꾸 영어. 교통사고 내고 하니까 이 차량 자체를 그런 교통사고의 어떤 응징을 한다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합리화의 상위 가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까 그 갈 데가 삐뚤삐뚤하다 했잖아요. 차 주차를 좀 삐뚤삐뚤하게 해가지고. 잘해놨어요 주차를. 근데 지금 주차장에 잘해놨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저기 저쪽을 봐야 되는데 아까 그 갈대숲과 이 차량을 연결시키는 겁니까? 혹시나 방화범들이 저 차만 노리니까 뭐 하나에 꽂히잖아요. 삐뚤삐뚤. 예, 주차를 잘못한 거지 뭐. 제 차가 뒤를 보고 저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쪽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주차해서. 주차가 됐었어야 되는데. 예. 근데 제가 항상 뭐 뉴스도 요즘 많이 보면서 느낀 게 CCTV 같은 거 보면 화질도 안 좋고 근데 CCTV를 보고 다 잡아내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화질이 안 좋았는데 혹시 저희가 모르는 어떤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라든지 그런 게 보이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CCTV에 찍혔잖아요. 네. CCTV를 추적하다 보면 그 범인의 집까지 특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도 찍혔고 그 당시에 입었던 의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이 종이 뭉치를 가지고 불 질리기 전에 손에 쥐고 있던 모습이 찍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사라질 때는 종이 뭉치가 손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차량에서 불꽃이 보이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저런 전력이 있는 전과자였고 이 수법도 약간 유사성이 있어요. 처벌 세게 받았겠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제발 또 뭐 집행유예 이런 거 말고 그냥 바로 그 가야 두 돼요. 번째라면서요. 처벌을 받았는데요. 법원에서 이 30대 여성에게 1심 판결 결과 징역 3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피의자 너무 무겁다라면서 항소했어요.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요. 1심 결과 그대로 3년 6개월 유지했습니다. 다행이다. 이제 보실 영상은요. 대학 병원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납니다. 환자도 네, 있는데. 그것도 응급실입니다. 나 CCTV 보다가 혈압 올라서 죽을 것 같아. 앙심을 품은 한 남성이 저지른 방화 사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응급실입니다. 한 남성이 들어와요. 제지하는데 그냥 들어. 저 사람 지금 뭐 막 흘리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휘발유 아니야? 예. 자, 저기도 뭐, 예. 뭐 흘리고 있는 게 저기 지금 어떡해. 그리고 불을 붙여요. 미쳤나 봐 자기한테도. 저 사람 몸에도 불이 붙었는데? 저기 응급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면서 휘발유를 부었기 때문에 복도까지 예, 다 이제 불이 붙었어요. 응급 환자들 나갈 수도 없는데 저 불 때문에 저 숨도 못 쉴 텐데. 병원에 이나물질 무척 많은데. 네. 빨리. 자, 그때 이제 소화기로 예, 진압을 하긴 하는데 안에 연기가. 예. 자, 그리고 그 시각 응급실 내부에서는 침착하게 예, 우리 저 간호사분들이 예, 이제 대피를 시킵니다. 의사분들과 함께. 일단은 화재를 1분 만에 바로 진압을 해요. 예. 요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병원에 환자들도 많고 응급실이면 진짜 1분 1초가 그렇게 응급한 사람들도 있는데 예. 저는 아이가 아프니까 자주 가거든요. 지금 너무 저 무섭네요. 그 병원에서 이렇게 방화하면서 난동을 부린 남성은 부부싸움 중에 제초제를 마시고 쓰러진 아내를 데리고 응급실로 온 상황이었습니다.
부부 싸움하는데 제초제를 마신다는 건 제초제 마시면 거의 죽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아내가 제초제를 마시고 예, 자기가 데리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앞뒤가 다른 게 부부싸움은 지들이 해놓고 맞아. 지가 와이프랑 싸워놓고 왜 화를 싸울 땐 언제고 지금? 심지어 휘발유까지 사가지고 그걸 줄줄줄줄 흘리면서 예. 이 남성이 의료진이 아내의 손발을 묶고 진료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고 치료가 좀 지체된다 너무. 예,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술에 취해서 불을 내고 소란을 피운 겁니다. 근데 이제 제초제를 마셨기 때문에 이거 뭐 세척하고 이런 게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잡아야 될 수 몸을 있죠. 좀 고정을 해야 괴로우니까. 되니까 의료진이 그걸 생각해서 한 걸 텐데 그렇죠. 괜히 혼자서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아니 근데 저 정도면은 저 같으면 저는 먼저 도망갔을 것 같은데 의료진분들이 환자도 이렇게 대피를 시키시고 불까지 끄시고 와 진짜 너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료진 분들이 더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아까 저 그 불 지른 남자 있잖아요. 자기 몸에도 불 붙었잖아요. 자기 몸에도 불 붙었잖아요. 어깨부터 다리까지 2, 3도 정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또 치료받았어요. 이 병원에서 또 치료받았어요. 네. 저 의사분들은 일단 와 사람을 살리고는 봐야 살리고 되니까. 봐야 되는 게 그 하지만 대단하네. 진짜 너무 화가 뻔뻔하고. 나겠다 진짜. 이거 완전히 계획범이야 이거. 맞아요. 저 불길이요. 정신에. 그 병원 바닥하고 벽으로 순식간에 번졌고요. 네. 보셨다시피. 길을 따라서 이렇게. 네, 응급실 근무자 29분 그리고 치료를 받고 계시던 환자분들도 18분이 한꺼번에 이제 밖으로 대피를 하셨어야 하는 그런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1시간 동안 응급실 내 진료 행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중단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재판부가요, 사람이 있는 곳, 그 실내에서 저지른 방화이기 때문에 이게 적용 법조가 현주 건조물 방화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처벌이 더 무겁거든요. 공공의 안전 그리고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다 해서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와, 이건 살인 미수인데 그러니까요. 방화 살인 미수인데 응급실에서. 특히나 이제 그 응급한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응급실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모아져서 응급의료법도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진에게 폭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벌을 받아도 우리가 느끼는 형량은 너무 낮다는 판단이 들죠. 저 정도면 살인 미수인데. 자, 이번 영상은요. 방금 전 영상과 비교하면은 차이가 너무 큽니다. 방금 전 건은 애교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PC방 때문에 생긴 갈등으로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사건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이거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자, 지금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상자를 들고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상자 안에 뭘 넣습니다. 그죠? 뭘 부어요 지금? 네. 자, 상자를 이제 그리고 다시 들고 쭉 가다가 PC방이 있는 PC방은 2층에 있죠, 지금. 2층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쪽에서 박스를 내려옵니다. 뭐야? 그리고 두리번 하죠. 방화하나? 불 킨다, 불 킨다. 네. 와, 그리고 불을 붙여요. 불 붙인 성냥을 집어넣습니다. 연기나. 아우, 순식간에 불이 났고요. 그대로 도망갑니다. 자, 잠시 후. 저거는 저거는 네. 가스였어요? 이 안에 부탄가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 그래서 순식간에 건물이 불길로 휩싸이게 되고요. 건물 밖에서 잡힌 CCTV에도 심각 정도가 그냥 드러납니다. 소방차가 출동을 했고 소방관 분들이 이제 진압을 해서 일단은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저 안에 사람이 몇 명이 네. 있을 줄 알고. 야, 부탄가스가 몇 개가 있었길래 저렇게 크게 터져요? 테러인데 저건. 그러니까요. 저기 건물 2층이 PC방이었고요. 3층이 독서실이었습니다. 네. 이제 밤 12시가 넘었었잖아요.
이때도 약 3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아, 예.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다른 저 통로가 있었는 모양이네요. 비상 같은 게. 옥상이라든지 예. 다행이다. 아니 근데 터지는 게 부탄가스만 있는다고 저렇게 터질 것 같지 않은데. 그러게요. 뭐였지? 지금 저 박스 안에 부탄가스, 캠핑용 액화가스, 페인트 라카 예,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고요. 나물질은 다 들었네. 가스통에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폭발이 됐고 이게 큰 화재로 연결될 뻔했습니다. 이 사람은 약간 뭐 몇 번 해본 거 아니에요? 저게 터진다는 걸 어떻게 뭔가를 아이고. 어디서 배운 것처럼. 네. 사전에 실험을 해봤을 수도 있죠. 공터 같은 곳에서 인화물질은 폭발물질은 다 넣어놓은 거잖아요. 진짜. 구할 수 있는 것을 다 넣는. 근데 왜 무슨 앙심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한 거래요? 저 불을 지른 사람은요. 인근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아, 진짜 못됐다. 화재가 일어난 저 PC방만이 요금을 많이 내리니까 홧김에 가서 방화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뭐 말을 해? 아니 그 아무리 화가 나도 방화는 사람 목숨이 한두 명이 아니고 너무 심각한 범죄 같은데 얼마를 혹시 내렸길래 그런 거예요? PC방 이용 요금이 시간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인데요. 불을 지른 건물에 위치한 PC방은 시간당 요금을 300원까지 내렸답니다. 300원이요? 다 몰려갔구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근에 있는 PC방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을 계속 내렸고요. 참다 못해서 그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함께 상생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도 피해자가 거절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품고 건물 1층에 불을 지른 거죠. 아유. 저 이제 폭발로 인해서요. 저 계단하고 PC방 입구 이런 곳들이 이제 파손되고 불에 탔기 때문에 약 2천만 원 정도의 재산 손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PC방 방화범은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질렀기 때문에 현존 건전물 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걸로 나옵니다. 앞에는 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뒤에가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해요. 근데 표사장님, 네. 약간 이렇게 뭔가 약간 보복성 방화를 좀 이렇게 저지르는 이 범죄의 특징 같은 게 있나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 크게 보복성 혹은 감정 분노 때문에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와 이익을 위해서 저지르는 방화가 좀 나뉘거든요. 그런데 이번 범행을 보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저 장면을 보면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잖아요. 모자도 쓰고 장갑도 끼고 그리고 이나물질도 여러 개를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분노 감정이나 홧김이나 화가 나서인 것도 있지만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좀 차분한 마음에 준비를 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다시 자기가 조금 더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정말. 이 주차장에 왜 또 어떻게 집착을 하는지 첫 번째 영상을 소개합니다. 새벽의 주차장입니다. 새벽은 항상 위험해요. 새벽에. 네. 자, 주차장에 어떤 남자가 등장한 저희가 약간 좀 흐릿하게 지금 처리해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 이 속옷만 입었어요. 네? 속옷에 가운만 걸쳤어. 아, 잠옷 가운. 네. 자, 다시 나타나죠? 근데 뭐가 손에 번쩍번쩍? 이 사람이, 예. 불 이 사람이, 예. 종이 같은 거에 불을 붙여가지고 차 위에 올려놓습니다. 예. 갑자기 왜? 어머머머. 이거 저쪽에 반대편에 다른 분이 와가지고 목격자. 하지 말라고. 아유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어떡해요? 하지 마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손에 흉기가 있었어. 그래서 막 위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발끄질까지 해요. 네. 아 저렇게 속옷 입고 온 거 보면 여기가 자기 사는 집인 것 같은데. 다른 차에도 불 붙은 종이를 막 넣고 이제 위에도 아유. 얹어놓고 차 밑으로도 막 불을 막 집어넣고. 예.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어머머머머머 테이저건 내리래. 아니 왜 경찰을 안 무서워하지? 자, 이 사람 흉기를 든 상태로. 저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예.
실탄 쏴, 심장에 쏴, 쏘라고. 일단 테이저부터 맞고 시작해. 아니 무슨 영화 찍는 거 진짜 영화다, 영화야. 그냥 뭐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예 반대편 경찰도 위협하고 이때 이제 어이구. 됐다. 야, 저 실탄 얘기해놓고 저거 한 예, 방에. 테이저건에 저것도 못 버티는 게. 아이고. 근데 쓰러지고 난 다음에 막 소리를 막 질러요. 이제 몸은 이제 굳어 있지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제 제압을 합니다. 아, 이게 빨리 신고가 안 됐으면 이 공동 건물에 큰 불이 날 뻔한. 그렇죠. 예. 자, 이 남성이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이유는 관리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수입도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오피스텔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관리비를 내라고 재촉받았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내려가서 술을 마신 채 저런 행동을 했습니다. 아, 술 먹고 새벽에. 그 돈으로 관리비 그러니까. 차라리 내면 되는 건데. 그러네.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이 사람이 지금 불 내기 전에도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현관 앞에 관리비 체납 안내문을 붙여놓으니까 이걸 본 남성이 그때부터 화가 나가지고 관리사무소 도어락을 소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서 이제 훼손을 합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관리사무소 앞 복도에 뿌려서 1차 방화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병명인 일부가 이제 그을리긴 했지만 다행히 그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주차장으로 내려간 겁니다. 이게 지금 요 정도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이때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차만 9대입니다. 아, 예. 진짜. 그리고 거기 동원된 소방대원 인력만 39명. 아, 너무 아깝다. 아, 뭐 와. 그 일단 건물 방화가 미수에 그쳤죠. 네. 그래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남성은 과거에 상해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요. 또 누범 기간회의 같은 일을 저질러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저기가 우리 집이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리고 내 차였으면. 아, 진짜. 스트레스. 너무 아까워. 어디에 보상받는지 뭐 알아보니 다음날 출근부터 꼬이잖아요. 이번에는요, 그 음식 배달이 지금 일상화되면서 생긴 배달 오토바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예, 배달 오토바이랑 무슨 사건이 연루가 됐을까요? 보시죠. 자, 지금 빌라 단지 앞에 오토바이들이 이렇게 쭉 주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빌라 단지 쪽에서 남자 한 사람이 모자를 쓰고 나타납니다. 이상해. 벌써 이상하다. 네. 마스크 뭔가 썼어요. 그쵸? 뭔가 이제 또 배회를 하죠. 뭔가- 오토바이 주변을 서성입니다. 네. 범죄하려고. 불안해. 네. 그리고 한쪽 오토바이 쪽으로 가요. 자, 이때! 또 불. 살짝 불을 붙이는 것 왜 같죠? 이렇게 불을 질러? 네. 살짝 불을 붙이는 것 같죠? 왜? 네. 왜 그래? 자, 그리고 이제 상태를 좀 보다가 어떡해. 자리를 뜹니다. 자리를 떠요. 도망가요. 그리고 사라집니다. 오토바이에 왜 그런 거? 이러면서 순식간에 큰 물길이 일어났습니다. 막 터지고 난리 났어요. 옆에 뭔지 예, 지나갔다 못해. 어떻게. 저기 막 전기줄도 있는데. 아, 따르네. 어떡해요. 3층 높이까지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떡해. 옆에 주차된 차 오토바이 2대에 불이 옮겨 붙었어요. 황급히만 오토바이를 빼기 시작합니다. 소화기. 어떡해. 폭발하겠어. 접근하기도 힘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배달 대행 업체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비비탄 총을 쏘기도 하고 비비탄을 쐈다고요?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심지어 비닐봉지에 물을 담아서 이제 던지기도 하고 막. 아유. 사건 1년 전에 배달 대행 업체가 주택가에 자리를 잡은 것이 이제 시작이었고요.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라는 이유로 맞은편 빌라 주민이었던 남성과 이제 마찰이 시작이 됐고 결국 이 남자가
대행업체 오토바이에 이렇게 불까지 지른 겁니다. 아니 근데 네, 이 남성은 이제 이렇게 미리 준비한 에탄올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에 뿌리고 성냥을 이용해서 불을 붙였는데요. 한 대의 오토바이가 이제 전소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토바이하고 승용차 2대까지 피해를 입어서 총 4대의 피해를 입혔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1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옆에 주택가들도 다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위험하고 지금 차도 옮겨 붙이면 너무 큰일 날 상황인데. 네. 바로 앞에 집인데. 남성은 결국 그 일반 물건 방화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이건 대체 어떤 점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반성했네 또. 네.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인근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정상 참작되었습니다. 시끄러웠다고 같이. 어쨌든 갈등을 해소하는 방식의 방화는요.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좁은 주택가인데. 자, 오늘 사회 핫 이슈에서 보복 범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내가 이걸 못하게 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나한테 이걸 못하게 해? 홧김에 사찰에 불을 지른 사건입니다. 왜 나한테 이걸 못하게 해? 라고 하면서 절에 불을 지른 사건입니다. 히든아이 사상 가장 큰 방어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화재 현장으로 여러분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2023년 1월 새벽 12시 반입니다. 이 절은 이제 도심에 있는 절이고요. 한 남자가 절 안으로 들어옵니다. 손에 뭘 하나 뭐 들었죠? 들고 왔는데? 예, 왼손에 뭘 덜렁덜렁 들고 들어갑니다. 기름인가? 뭐지? 자, 그리고 법당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불상 근처로 가가지고 물건을 내려놓고 벽 쪽에 붙어가지고 불 붙여요. 뭐지? 뭐가 반짝반짝하죠? 라이터. 딸깍딸깍. 그리고 남자가 떠납니다. 아우, 어떡해. 일부러 종이 있는 데다가 했는데. 이게 불을 붙였어요. 사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여기 나무라서 네. 다 타버리잖아요. 보통 사찰은 전부 이제 목조 건물이 많기 때문에 어떡해요. 순식간에 법당에 불이 났고요. 법당은 전소됐습니다. 어머, 어떡해. 지금 이 남자가 보이죠? CCTV에 또 유유히 절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이 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진짜 분노한다. 예. 진짜 악질이다. 야, 저게 도심에 있어서 그나마 망정이지 산에 있었으면 진짜 산불까지 어, 났으면 너무 심각한데 다친 사람은 없었나요? 평소에 이제 방문객이 많은 사찰이었는데요. 네네.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지금 재산 피해가 약 3,900만 원 정도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영상 보니까 불을 붙일 때 너무 그냥 거리낌 없이 한 번에 이렇게 딱 불을 붙이는데 왜 뭘 못하게 했길래 저렇게까지 불을 지른 거예요? 방화 범죄의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험금을 노리거나 돈을 노리는 거 이외에 가장 많은 건 분노입니다. 뭔가 분노할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 50대 남성 도대체 왜 불을 질렀을까 수사를 해봤더니 원래 이 절에 와서 밥을 이제 먹었대요. 근데 밥을 먹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술을 꺼내서 마시려다가 이 사찰에서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앙심을 품고 내가 술도 못 마시게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가서 기름을 사고 그다음에 새벽에 사람 없을 때 찾아와서 저렇게 불을 지른 거였죠. 절밥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절밥도 근데 얻어먹고서는 공짜로 얻어먹으려다가 이게 3,900만 원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문화재고 뭐 몇백 년 된 걸 수도 있고 복구가 안 되잖아요. 저거는. 아니 진짜 못 살겠어요. 저 퇴근할래요. 왜 여기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아.
이걸 보다 전적으로 보면 데미지가 와요. 네, 와. 기억나세요? 숭례문 방화 사건.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보상 요구하는 걸 안 받아들여줬다고 국가를 상징하는 걸 뭘 찾다가 숭례문을 그렇게 방한 거잖아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불지로 바로 도망갔는데 잡혔죠, 당연히. 뭐. 예, 범행 약 3시간 뒤에 그 사찰 인근 한 주점에서 또 결국엔 술 먹네. 아. 주점에서 결국 주점에서 잡혔어요. 야, 결국 술을 먹었네. 와, 아니 그럼 그 조용히 가서 주점에서 술을 먹지. 와. 아, 근데 이게 너무 무책임한 게 저 사람이라도 있었다든지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산불까지 번지고 아 저럴 줄 몰랐다 이러려고 하는 건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야, 이 양심 보복 범죄가 너무 무섭네요. 이렇게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보여드릴 골목 범죄는요. 불장난을 하고 싶었던 만 17세 소년이 벌인 아주 기가 막힌 골목 범죄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작년 이맘때긴 한데요. 새벽 3시입니다. 자, 이 저 주택가 골목을 한번 좀 보세요. 누군가 내려오죠. 자기 집인가? 근데 이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요. 근데 끄는 거 보니까 키가 없는 것 같아요. 30분 후에 오토바이를 다시 이 학생이 다시 가져다 놔요. 뭐지? 또 이제 집 주변을 또 서성이는 이 남자. 예, 예, 뭐야? 약간 인화성 물질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집 안쪽에 들어가서 어머머머머. 뭔가 불을 붙였어요. 왜 저래? 아 진짜 저거는 위험한 네. 행동을. 그리고 황급히 집을 빠져나갑니다. 불을 질렀네 그냥. 아니 저거는 나 진짜. 불이 붙었어요. 잠시 후에 불이 나는데 그 근처에서 떠나질 않고 계속 상황을 봅니다. 아니 네, 30분 정도 서 있어요. 불이 커지고 있는데. 네, 불나는 모습을 그냥 지켜봅니다. 아 진짜. 그리고 나서 한참을 지켜보다가 사라집니다. 아니 사람 깨워줘야지. 아유 너무 큰데요? 나오기도 어려워. 네. 어떻게. 집까지 먼저어. 와. 자, 지금 저 집안에는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지금 살고 있었는데 불길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옆에 살고 있던 이웃 주민이 이제 막 뒤늦게 알고 불난 곳으로 막 뛰어가는 거죠. 어떡해. 네, 불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머, 어떡해 나. 그리고 이 주민분이 들어가서 어머, 다행이다. 가족들을 구조해서 나왔어요. 아이고, 어떡해. 지금 이 90대 노모는 치매를 앓고 계시고 아이고. 60대 아들은 약간 좀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왜 저기. 소방관들이 출동을 했고 이제 불을 끄기는 했습니다. 탔을 텐데. 아유. 야, 저 이웃 주민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다 너무 자고 있는 감사하다. 새벽이었는데. 도 못하고 저거. 아유. 네. 네, 이 집은 93세의 치매 노모 어머니와 함께 그 64살 된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64살 된 아들은 폐섬유증 등 여러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이제 이웃 주민이 바로 이제 와서 구조했잖아요. 구조가 된 분 바로 그 90대 노모와 60대 환자인 아들이었고요. 저 오토바이는 이 집 아들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였던 겁니다. 네. 지금 만 17세 이 남학생이 종종 이 집에 몰래 와서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녔대요. 이날 밤에도 한 새벽 3시쯤 와서 30분 타고 난 다음에 다시 갖다 놓잖아요. 근데 몰래 타고 나가다가 걸린 적도 있답니다. 그때마다 이 60대 아들이 가져가지 마라, 이거 타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혼도 냈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던 거죠. 계속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일삼았던 학생이 결국에는 이렇게 불을 지르기까지 한 겁니다.
저렇게 이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자꾸 이제 적발이 되니까 시동을 걸지 않고 저렇게 먼 곳까지 가서 시동을 걸고 이제 타고 다니던 거죠. 아, 다니던 거죠. 시동을 키면 소리가 시동 소리 나니까 그래서 끌고 그냥 간 질질질 거군요. 끌고 간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피해자 집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저 오토바이를 발견을 하고요. 20km 가량을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다시 갖다 놓는 상황입니다. 네. 이해가 안 되네. 남학생은 사건 17시간 만에 붙잡혔는데요. 잡고 나서 보니 이 남학생은 근처에 사는 또래 친구들 2명과 마을을 돌면서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절도도 여러 번 했는데 신고도 안 하시고 봐준 거잖아요. 학생이니까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런 집에 또 불을 혼나서 앙심을 품었나요? 그러니까 이 가해 학생이 피해자의 집에 다시 오토바이를 가져다 놓은 시간이 새벽 2시 40분쯤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불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상하다. 네, 그래서 종이 조각들을 주워서 모았고 모은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하는데 30분 동안 이걸 지켜보다가 자리를 떠나합니다. 너무 못됐다. 특히 이제 다른 범죄자들 중에서도 이 방화 범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히 불을 붙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불을 붙여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것들을 추구하는 범죄의 유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지켜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사 기법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CSI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하면 방화 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을 찍어요.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제 우선 용의자로 수사를 해서 검거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서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저렇게 도피하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자기 어떤 감정을 해소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게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실 방화는 절도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범죄거든요. 절도는 재물 또는 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지만 방화는 파괴입니다. 그 사람을 해치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범죄자일 수밖에 없고요. 저 집안에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2동 중 1동이 전소했고 다른 1동도 일부가 불에 탔고요. 결국 93세 노모와 60대 환자인 아들은 저 집에서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마을 회관에서 상당 기간을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생이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요. 네. 가해 남학생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법정에 제출하게 되면서 일단 중형 처벌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보면요. 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이런 처벌 불원서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동네에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주 보니까. 뭐 그런 한계들이 있죠. 보복이 두렵다든지 이런 한계들 때문인데 결국 이 가해 남학생은 어떻게 처벌이 됐느냐. 현주 건조물 방화, 그다음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불법 사용, 그다음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그다음에 벌금이 15만 원이 15만 원이요? 다 태웠는데? 집을 다 태웠는데? 집을 다 태웠는데요? 근데 저러면 나 저렇게 불질렀는데 15만 원밖에 안 냈어. 그러고 또 나중에 또 더 큰 범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하네요. 지금 판결문에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항목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 지자체에서 이제 모금이 좀 있어서 이 가족들이 지원을 조금 받았다고는 하는군요.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아마 부족했을 것 같은데. 자, 전국이 이렇게 산불로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와중에도 또 경각심 없는 행동으로 산불을 내고요. 또 뻔뻔한 태도까지 보여서 질타를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이 시점은 3월 26일입니다. 산불 사태가 심각해졌던 시기였는데요.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한 산자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15분 만에 골짜기를 따라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헬기 4대와 산불 진화대원 118명이 투입됐습니다. 예, 다행히 빠른 대응으로 조기 진화에 성공을 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불은 산과 맞닿아 있는 과수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잔불 정리 중이던 현장에서 무언가를 소각했던 흔적이 발견이 됐고요. 소각하면은 안 되는 건 불법인 거는 알고 계셨어요? 알죠. 근데 왜 하시게 된 건지 처음에는? 모르죠. 오늘 뭐가 땡겼는지 모르겠지만 불을 오늘 지른 거죠. 왜? 말이야. 진짜 이상해. 지른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는 목숨 바쳐 불 끄고 누구는 또 불 지르고 이게 참. 아니 진짜 한창 산불이 심각하다고 막 뉴스가 나올 때인데 3월 26일이면 네. 그때뿐만 아니라 매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조심을 안 하고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저런 사람들. 대답이 더 화나요. 대답이. 너무 네. 화가 났어. 과수원 주인인 이 남성은요, 비료 포장지와 잡초를 모아 태우다가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자기도 페트병으로 물을 뿌려서 한번 꺼보려고 했지만 강풍으로 인해서 바로 옆 산까지 삽시간에 옮겨 붙게 되었고요. 결국 119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 과수원 주인은 처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형법상에 있는 죄명 중에 과실범을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바로 이 방화범죄입니다. 과실범조차도 과실이 아니다, 실화다. 이거는 어찌됐건 과실은 없다. 이럴 네.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니까요. 불을 정말 소홀히 보면 안 됩니다. 이 남성에게는요, 불법 소각에 따른 과태료는 물론이고요. 자신의 부주의로 결국 산불까지 냈기 때문에 산림보호법에 따라서 최소한 8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나 부족했던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